자, 혼합물 분리 요 얘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혼합물 분리. 자, 일단 뭐가 있는가 보면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배웠잖아. 그래서 끓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재결정 용해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였죠. 자, 요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우선 맨 앞에 여기 필기를 잠깐 좀 할게. 이제 뭐냐면은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먼저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자,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가 끓는 점 얘기했었지, 그지? 예, 끓는 점. 자, 이거는 상태가 변하는 온도다, 맞지?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 변하는 온도. 자, 이게 이제 끓는 점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끓는 점 그러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온도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끓는 점을 나타내면은 자, 어떤 얘기였냐면은 자, 이거 그래서 쭉 온도 올라가다가 끓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혼합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수평 구간이 몇 군데 생겼어요? 이렇게. 자, 혼합물이 되면은 수평 구간이 자, 온도 올라가다가 그치?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또 온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리가 풀이 수평 구간이 하나가 생기느냐 두 군데 생기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양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체를 녹였을 때 하고 또 액체와 액체를 이렇게 섞었을 때하고 차이가 나. 이거는 순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구간이 두 군데 나는 거는 요건 액체 혼합물이야. 액체와 액체를 섞었을 때 물과 에탄올 이렇게 섞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 끓는 점 얘기할 때 만약에 그냥 고체를 섞는 경우 있잖아, 그죠? 액체, 그러니까 물에다 소금 타는 경우, 그건 소금이 빠져나오진 않잖아, 그죠? 물만 날아가는데 그때는 자, 끓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쭉 온도가 끓기 시작한 온도도 자, 이게 원래 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끓고 온도에도 계속 온도 올라간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 요거는 액체에다가 뭘 섞어놓냐면은 액체 고체 혼합물이야. 그래서 혼합물을 얘기할 때 끓는 점 변화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물질은 수평 구간이 하나, 액체 혼합물 수평 구간이 둘. 자, 액체 고체, 즉 액체 물에다가 소금 타는 것처럼 액체 고체 혼합물이 되면은 이렇게 끓는 동안에 온도 상승. 이게 키워드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수평물질은 수평 구간, 자, 한 군데. 액체 이렇게 되면은 수평 구간, 얘는 두 군데. 그래서 끓는 점 나중에 먼저 끓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에다가 고체, 물에다 소금 타는 것처럼 액체 고체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 상승. 물론 끓기 시작하는 온도도 100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 여기에 물이라면 끓는 점이 100도라면 그거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앞서서 생각했어. 이게 이제 끓는 점에 대한 얘기였어.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끓는 점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특성은 이제 밀도가 있어요. 밀도는 쉽게 말해서 뜨고 가라앉는 거야. 그제? 밀도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일단은 단위 부피당 질량. 요걸 나타낸 것이고,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에요. 자,
뜬다, 가라앉는다. 보통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밀도로 얘기를 했었어. 부피당 질량이야. 그래서 밀도를 구하는 식은 아예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왔었어. 맞죠? 요거는 계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로 직접 밀도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한데 밀도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 부피하고 질량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걸 쭉 이어주면은 자, 어떤 지점들이 만약에 이렇게 같은 지점이 이렇게 이어지는 놈들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런 같은 직선상에 놓이면은 같은 물질이지, 밀도 같으니까. 자, 그런데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A하고 B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얘가 이제 질량하고 부피로 그래프가 뒤집혀 나올 때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자, 만약에 여기 C하고 D가 있다 치자. 뭐 이런 식의 물질들이 만약에 있었어. 응? 그럼 이거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밀도가 누가 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는 밀도 누가 커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어떤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되고 어떤 그래프는 기울기 반대 역수가 된다. 그죠? 여기서는 누가 크냐면은 A가 커요. 밀도가. 맞지? 근데 여기서는 누가 커? D가 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무조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은 부피 선을 꺼야 돼. 알겠니? 그래서 부피당 질량은 다른 말로 같은 부피. 자, 속 질량이거든. 그래서 네가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부피를 각게 선을 끄는 거야. 됐지? 네. 그럼 같은 부피가 딱 선 하나 끄지? 이 같은 부피에서 누가 야, A가 질량이 크네, 밀도가 크네. 알겠지? 그래서 같은 부피 선 끄고 같은 부피는 쭉 부피를 일자 끄면 돼요. 이게 같은 부피 선 긋고 자, 질량 큰 놈, 밀도 큰 놈.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해요. 그럼 이것도 봐. 같은 부피 선 끄라 그랬지, 그지? 자, 이거 어디로 꺼지니? 여기는 부피가 세로축에 있잖아. 네. 그럼 이래 되면 이렇게 해서 같은 부피 선이 꺼져요. 알겠죠? 네. 이게 같은 부피야. 그러면 누가 질량이 커? D가 질량이 크네, 그죠? 네. 그래서 같은 부피 선 긋고 질량 큰 놈, 밀도 큰 놈. 네. 이거 옆으로 쓸게요. 어차피 두 개 같이 보니까 같은 부피 선 긋고 질량 큰 놈, 밀도 큰 놈. 자, 요렇게 멘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 또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밀도 속성에서 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용해도 얘기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했잖아, 그자? 용해도는 물 100에 녹는 양이다. 그래서 자, 그거 세 번째는 용해도라는 성질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용해도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석출량, 그러니까 누가 석출되고 안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용해도는 자, 용매야. 원래 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자, 용매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용매가 물이다. 뭐 이건 문제 제시된 대로 용어를 써주면 돼. 그래서 용매 100g의 정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다. 그래서 용질의 자, 양. 그런데 그람 단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 양. 이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해.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그냥 양이라고 하면 써도 되고 용해도 자체는 단위가 없지만은 자,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다. 이렇게 자, 그람 단위 양으로 쓴 게 용해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온도하고 용해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가 온도하고 용해도로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 봤더니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 그지? 그래서 어떤 놈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있고, 자, 또 어떤 놈은 중간에서 뭐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나오는 놈이 있지, 그지? 맞지?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A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
A는 이게 막 기울기가 급하잖아. 네.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른 뭐가 크다? 변화에 의한 속출이 많이 되겠지, 그치? 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도 변화에 의한 속출량이 크다. 거기에 비해 같이 완만하면은 온도가 변해서 속출량은 거의 작다, 그죠? 네.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한 속출량 작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이제 비교해 보면은 누구는 속출되는데 누구는 속출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일반적으로 속출량이 큰 거 찾아라 하면은 우리는 기울기 급한 놈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봤어. 이렇게 기울기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됐니? 네. 얘는 그래프를 뒤집어서는 절대 못 내니까 이 그래프 모양 하나만 딱 기억해 주면 돼. 그 다음 기체 용해도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하는 그것만 자, 딱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질 중에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 아까 잠깐 소개했다시피 그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얘기로 성질하냐면은 이게 용매하고 친한 정도가 있어. 그 용질 녹아있는 물질이 있잖아, 그지? 용매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네 번째는 자,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따로 딱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말은 이게 전개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공식적인 용어는 전개도라고 해요. 자, 전개도는 요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요거 전개도 보통 이제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F라고 표현해서 나타내거든. 네. 자, 전개도는 용매 따라 자, 요걸 비교한 값이에요. 자, 용매 따라 용질이 간 거리. 그러니까 용매가 쭉 퍼져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용질하고 친하니까 녹거든. 네. 그러니까 용질은 용매와 친해야 녹을 수 있어. 그래서 용질은 용매와 친해야 자, 녹을 수가 있어. 자, 이 용매와 친해야지 녹을 수 있거든. 용매와 안 친하면 물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과 친하기 때문에 물에 녹는 거거든. 네. 이렇게 용매하고 친해야지 녹을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녹았어. 물과 많이 친하면 물 따라 많이 가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녹았을 때 물과 용매와 친하다. 자,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용매 따라 많이 간다. 용매 따라 멀리 간다.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자, 용매와 좀 덜 친하다. 아니, 덜 친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친하기도 하고 좀 덜 친하다 이것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용매 따라 멀리 안 가겠지, 그치? 맞지? 멀리 여기는 안 간다. 자, 근데 안 친하다. 안 친하다면 어떻게 되겠니? 응? 많이 안 봐요. 아예 안 간다. 네. 이렇게 쓰자. 덜 친하면 덜 간다고 쓰자. 용매 따라 덜 간다.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친하면 멀리 가고 덜 친하면 덜 가고 안 친하면 안 가. 됐지? 그러니까 용매와 많이 친하면 많이 가고 덜 친하면 덜 가는 거야. 그 느낌이야. 이게 이제 전개도라고 해요. 그 전개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전개도 보통이라고 하는 이거를 식으로 쓸 때 여기다가 전개도는 여기서 이제 용매 간거리
분의 용질 간거리. 이걸 자 비율로 이렇게 구하는 게 있어. 원래는 속력을 얘기하는데 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결국 거리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전개도예요. 그러니까 요 성질을 이용한 게 크레마토그래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잠깐 적어봤어요. 됐죠?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이제 용매가 누가 친하냐, 즉 친하다는 말은 인력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끓는 물부터 끓는 점부터 자 이렇게 분리하는 걸 볼게요. 자 끓는 점 차이는 이게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 증류야. 여기는 뭐 계산하는 거는 아까 용해도 속출력 말고는 없어요. 자 증류 말 그대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 이게 막 먼저 끓는 놈 있지. 그러면 액체 혼합물을 가열했어. 여기는 증류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액체 플러스 액체가 돼야 돼. 액체 플러스 액체. 응? 자,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결국 액체 플러스 액체. 그 다음에 여기 쫙 했을 때 기체 있잖아. 먼저 끓어 나온 기체 있지. 기체 냉각해. 그래서 순수한 액체를 넣는 거. 자, 액체 상태 혼합물이 있었을 때,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그치?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온다. 그래서 그 기체를 자 가열해서 생긴 기체 냉각하고 순수하게 얻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요 특징이야. 자 그 다음 여기 끓임 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끓임 쪽은 꼭 이게 실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거든. 갑자기 끓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부글부글 끓잖아, 그자?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뭐 돌조각 같은 거 넣어주면은 기포가 확 올라오는 걸 막는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 끓어 나오는 온도. 여기서 끓어 나오는 온도가 원래 자 조금 높다. 조금 높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아까도 끓는 온도는 조금 높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에탄올 끓는 점보다 조금 높은 데서 기화가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물이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요때 순수하게 물이, 자, 순수하게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니고, 물도 조금은 나올 수 있다. 물도 조금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얘가 뭐가 있냐. 여기는 잘 나오는 게, 얘를 좀 외워야 돼.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얘가 나오거든. 식수 얻는 거. 자, 바닷물에 끓여서,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 그죠? 그러면 막 끓이면 순수하게 물은 올라가겠지? 그래서 거기서 순수한 물 얻는 게 바닷물 식수 얻기. 그 다음에 소주꼬리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밑에는. 이거는 이제 소주는 결국 뭐 하냐면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거든. 그 끓이면은 일단 맑은 에탄올이 나오겠지, 그지? 막걸리는 약간 탁탄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끓여서 순수하게 물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소주꼬리. 그 다음에 증류탑. 자, 여기 옆에 보는 이 증류탑 있잖아. 이것도 이제 보통 얘기 나오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증류탑에 대한 얘기 요걸로 세부적으로 만약에 외우라고 할 때도 있어. 끓는 점 순서를. 그치? 그래서 이게 가솔린. 자, 이게 제일 위에서 나오는 게 석유가스는 우리가 흔히 LPG라고 하는 거거든. LNG는 이제 유전 지역에서 바로 뽑아내는 게 LNG고 이 석유가스는 LPG 가스 하는 거 있죠. 부탄가스 하는 거. 자, 캠핑 갈 때 쓰는 가스.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휘발유.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휘. 이걸 가솔린이라고 그러거든. 등, 경, 중, 아. 됐니?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이 순서는 외워두셔야 돼. 됐죠? 그러면 이 증류탑에 의해서 요거 분리될 때 특징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원유 분리. 요 밑에다 적을게요. 원유 분리. 자, 꼭 암기해야 될 거야. 첫 번째, 끓는 점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되어 나온다. 자, 요거부터 끓는 점 낮은 물질이 일단 위쪽에서 먼저 분리. 자, 그러니까 끓는 점 낮은 게 제일 위에서 나와요.
그치? 자, 첫 번째로 기억해요. 끓는 점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나오고 먼저 분리돼요. 먼저 끓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자, 석유가스. 이 석유가스가 LPG 가스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솔린. 가솔린은 보통 이제 우리가 휘발유하면 가솔린이란 말 쓰잖아. 그치? 네. 그래서 휘발유 대신에 가, 등, 경, 중, 아스팔트까지. 그러니까 석유가스는 제일 먼저 나오고 가등 경중화. 가는 휘, 뭐 휘등 경중화도 좋고 가등 경중화도 좋고 알겠죠? 자, 가솔린이나 휘발유나 그 다음에 나프타나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자, 연료 관점에서는 가솔린이라고 얘기하고, 자, 또 어떤 재료 관점이 있어. 이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섬유를 만들다든가 하거든. 재료 관점에서는 이걸 나프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등 경중아라는 순서로 외워두면 좋아요. 이거 순서 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여기 잠깐 봐봐. 휘발유의 끓는 점이 어떻게 나와 있니? 30도에서 100. 범위지. 네. 그럼 휘발유는 순물질이게 혼합물이게? 숨. 아니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혼합물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도 혼합물이야. 네. 자, 그래서 야는 순물질이 나온다 하면 틀려. 혼합물에서 뭐가 나와? 혼합물이 나와. 다시 혼합물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혼합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유가 분리될 때는 혼합물에서 혼합물이 나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유 분리에서는 꼭 기억해요.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먼저 분리야. 낮은 거 위쪽 먼저야. 그리고 혼합물에서 혼합물 분리된다. 꼭 그건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에탄올과 물 혼합된 거 분리할 때 요거 중요한 건 요거야. 에탄올이 끓는 전보다 먼저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여기서 자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여기 요 비구간 있잖아. 에탄올 끓어 나올 때 에탄올만 끓어 나온다 하면 틀려. 알겠지?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주로라는 말 써야 돼. 자, 그래서 적어두세요. 물도 나온다. 물도 나온다. 네. 많이는 안 나오지만 물도 조금 나온다. 네. 그래서 물도 나온다.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니다. 꼭 적어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쓰는 말이 물도 나온다 이 말보다는 주로 에탄올이 이렇게 써야 돼. 주로라는 말 꼭 쓰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그럼 보기에서는 에탄올만 나온다 하면 틀린 보기야. 네. 에탄올이 끓는 것보다 조금 높은 데서 나오고 주로 에탄올이 나오지 물도 나올 수 있다. 네. 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응? 여기서 지금 자 전부 다 내용 암기할 거예요. 됐죠? 에탄올이 먼저 끓는 거예요?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잖아요. 끓는 점이 나중에 먼저 끓거든요. 네. 근데 에탄올이 먼저 끓고 물이 끓는데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을 때 물도 같이 튕겨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도 나온다. 순수한 에탄올만 나오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밀도 차이 이것도 나올게요. 밀도 차는 자, 요게 고체끼리 섞여 있거나 액체끼리 섞여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고체하고 액체를 섞어버리면 녹을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밀도차는 절대 녹으면 안 돼. 자, 녹거나 섞이면 안 돼. 네.
자, 녹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고체 A하고 액체하고 고체 B가 있는데, 야가 녹아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 녹으면 안 돼. 그래야 뜨고 가라앉는 게 생긴단 말이야. 액체는 섞이면 안 돼. 자, 물하고 에탄올은 섞이잖아. 그럼 밀도차가 아니야. 섞이면 끓는 점차. 알겠니? 근데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그래서 그거는 밀도차야. 섞이지 않고 그럼 밀도차야. 그럼 뜨고 가라앉는 게 생기겠지. 근데 이때는 실험이 분별 깔때기를 쓴다는 게 중요해. 자, 분별 깔때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게. 마개를 열고, 이 그림 봐봐. 마개 닫으면 안 돼요. 마개 열고 분리시켜. 자, 먼저 분리시키는데 아래층의 액체를 먼저 분리시켜. 됐니? 자, 아래층을 자 먼저 분리시켜. 됐지? 그 다음에 중간층 있잖아. 아래층을 먼저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막 이렇게 경계 부분이야. 이거는 따로. 알겠니? 따로 분리. 그 다음에 위층은 마개 쪽으로. 자, 이 시험을 생각해봐. 밑에 있고 위에 있잖아. 중간에 있잖아. 우리가 딱 경계에 맞춰서 딱 분리시키기 힘들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 있는 요놈만 쭉 밑에 모아. 근데 경계 좀 올라가면은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죠? 그래서 스포이드 그 좁아지는 부분에 한 요 정도 오면 딱 멈춰. 그럼 이거 순수하게 딱 분리가 됐지? 그 다음에 위쪽은, 자, 위쪽만 이게 딱 분리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 경계 부분 따로 따라내. 그러니까 밑에 거 하고 그걸 바꿔가지고 중간에 거 이거 싹 버내는 거야. 그 중간에 거 딱 버내면은 위에 이제 위쪽에 거 남았겠지? 그럼 그 위쪽에 거는 밑으로 하면 또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묻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위에서 아예 이렇게 분리해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상황을 잠깐만 생각을 해봐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이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따라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스포이드 같은 걸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요런 방법 생각하는 거 참고로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위하고 아래 나오는 거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이걸 보고 밀도를 비교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벽시 고르기하고 신선 달걀 뭐 사금 채취 쭉 나오는데 자, 벽시 같은 경우도 뜨고 가라앉는 거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중간에는 소금물이 항상 중간치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정이 소금물 좋은 벽시. 그러니까 제일 밑에 가라앉은 게 밀도가 제일 큰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달걀도 마찬가지로 소금물이 중간 밀도죠. 그래서 달걀도 뜬 거는 자, 요거는 오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금 채취는 모래하고 물하고 사금인데 자, 여기 모래하고 물하고 사금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모래가 뜨는 게 아니야. 모래가 씻겨 나가요. 그래서 밀도 작은 모래가 씻겨 나가는 게 사금 채취. 자, 위에는 전부 다 뜨고 가라앉는 걸로 분류했지만은 요거는 밀도 작은 게 씻겨 나가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키질 카는 거 우리는 지금 안 쓰지만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죠? 자, 이런 거 요 키질 카는데 이것도 밀도 작은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거야. 밀도 작은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하면서 이거 피 같은 거 쫙 혈구 분리할 때 이것도 밀도 작은 혈장이 위로 떠요. 그래서 이것도 얘도 그냥 쭉 하다 보면은 뜨고 가라앉는 모습이 나와요. 뜨고 가라앉는다. 이것도 그냥 뜨고 가라앉는다. 위로 뜨고 가라앉는다. 기름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물이 있으면 기름이 떠오르죠. 자, 위로 떠오른 기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뜨고 가라앉는 거야. 밀도는 뜨고 가라앉는 걸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리고 여기 소금물의 농도에 따른 밀도 변화 이 말은 뭐냐면은 농도가 진하면은 밀도가 커진다. 됐니?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아, 너무 진하면은 다 뜨겠지. 그러면 물 좀 타고 자, 너무 또 연하면은 다 가라앉겠지. 그럼 또 소금을 더 넣고 해가지고 중간 정도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자, 간장하고 참기름이 있다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두 개 치고 있다. 나중에 분리되는 물질이 뭐냐라고 있어. 아까 이제 순서가 제일 먼저 어디를 따라내? 야를 먼저 따르지. 야를 먼저
자, 얘는 요걸 먼저 분리하고 아래쪽으로 분리하지. 네. 그러면 A는 자, 요거는 나중에 분리하지. 네. 대신에 어디로? 위쪽으로. 밑으로 따라내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네. 밑은 여기서 모아내는 거고 A 이 부분은 위에서 스포이드로 따라내는 거라고 했어. 네. 그치? 네. 그래서 요게 B가 아래쪽이 먼저고 위에가 나중이야. 네. 자, 그 얘기 그래서 자,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네. 재결정. 네. 자, 이 재결정에 의한 분리는 자, 네. 요거는 이제 용해도 차이로 네. 분리하는 거야. 네. 용해도 차를 이용해 분리하는 게 있다. 네. 그러면 용해도 차가 큰 거 네. 이게 분리된다. 지금 이거 보면은 자, 이 질산칼륨은 용해도 차가 크잖아. 네. 황산군 용해도 차가 완만하니까 적잖아. 그럼 온도 낮추면 질산칼륨이 분리돼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용해도 차, 이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고, 따라서 온도 차이가 큰 놈과 작은 놈을 분리할 수 있다. 알겠니? 온도 차이가 즉 둘 다 완만하면은 분리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자, 요 그래프가 둘 다 완만하거나 급하면 분리 불가다. 알겠니? 네. 그러니까 하나는 완만하고 하나는 요게 급하고 이렇게 급한 거하고 완만한 거하고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만 분리할 수 있다. 완만한 거 두 개 아니면 둘 다 급하게 있으면 분리가 안 된다. 요거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재결정으로 얘기할 때, 자, 여기 봐봐요. 염전에서 소금 분리하는 거 있지? 염전. 그 다음에 약품, 합성약품 재결정. 약품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재결정을 해서 분리하거든. 근데 염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천일염 재결정해서 소금, 순산 소금 분리한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염전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염전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물을 증발시키는 거지, 그치? 네. 그것도 녹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재결정의 원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바닷물에서 자, 식수 얻기, 소금 얻기. 자, 이 두 가지가 식수를 얻는 거하고 소금을 얻는 게 방법이 달라. 식수는 끓여서 그지? 그 물을 모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증류야. 끓는 점이야. 되니? 그러면 소금 얻는 거는 재결정이야. 고체를 얻는 거지? 이건 용해도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수를 얻는 건 아까 앞에서 식수 얻기는 증류로, 소금 얻는 거는 재결정으로. 그러니까 바닷물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각각 다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이 물 100에 자, 약을 넣었어. 네. 그럼 누가 석출되겠냐 보는데 딱 봐도 지금 붕산이 급하잖아. 둘 중에는. 그죠? 네. 그럼 이것도 한번 구해보자. 자, 물 100에 지금 얼마 녹아 있어요? 붕산 구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물 100g에 얼마 녹아 있어? 12g 녹아 있다. 그런데 20도에서는 자, 이건 물이 100이니까 100 그대로 쓰면 돼요. 몇 g에 자, 5g까지 녹을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녹을 수 있으므로 예, 결국 얼마 석출된다? 12g 녹아 있는데 5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7g 석출된다. 알겠니?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는 이제 계속 현재 얼마에 얼마 녹아 있다, 얼마에서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오거든요. 네. 자, 요거는 아까 내가 친하다고 했는데 요걸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용매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용매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거야.
용매 따라서 그래서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전개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안 칠하면 안 가겠죠. 네. 그래서 아예 안 가요. 점 찍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 유성 사인펜을 딱 찍어놓고 자 물에 넣으면 유성 사인펜은 물과 안 지나거든 기름은. 그럼 안 따라가. 아, 수성 사인펜은 퍼져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유성 사인펜은 물에서 안 퍼져나가거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거 딱 나왔을 때는 물에 적셨을 때 하고 내가 이제 어떤 기름에 적셨을 때 흘러가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이동하는 게 달라져. 네. 되니? 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볼게.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치?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대신에 얘는 매우 적은 양도 매우 적은 양, 이거 분리할 수 있다. 자, 아주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분리가 가능하다. 점만 찍고 퍼져나가는 거 보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시간도 짧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실 분리 의미보다는 뭐의 의미가 더 크냐면은 분석의 의미가 커. 그래서 예를 보면 전부 다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도핑 테스트 분석이죠. 네. 유해 성분 분리죠. 네. 자, 이거 전부 다 분석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도핑 테스트 아니면은 성분 유해 성분, 자 성분 분리, 색소 분리인데 이거는 분리를 해내는 게 아니고 뭐가 이게 유해 성분이냐 이걸 다 검출하는 거거든. 네.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이걸 쓴단 말이야. 네. 자 참고로 요거는 외워야 되고 그러면 색소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잠깐 그림 볼게요. 자 여기 용매와 혼합물이 자 일단은 녹으면서 위로 따라 올라가. 용매가 일단 쭉 따라가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용질 녹아있는 물질들도 용매 따라서 자 이동을 하겠죠. 근데 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자 A하고 B하고 어떤 놈은 멀리 가고 어떤 놈은 멀리 못 가는 게 생겨.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동 속도에 따라 라고 해.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제? 네.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거든. 그래서 그냥 거리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간 거리가 속도와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간이라서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니까 자 결국 자 간 거리가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자, 반드시 학교에서 써준 멘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중에 프린트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그럼 요거 할 때 중요한 건 봐봐. 이게 점이 물에 잠기면 돼, 안 돼? 안 돼. 이 실험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은 절대 물에 잠기면 안 돼. 그치? 네. 그래서 자, 그림종이 한쪽 끝에 1.5cm에서 연필로 선을 긋고 거기에다가 점을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의 끝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점은 물에 잠기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물로 자 내려오기 때문이다. 됐죠? 그리고 색소마다 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해서 분석이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점 하나짜리 나가 수물질. 점이 한 개 찍힌 거 있죠? 얘네들은 수물질이에요. 그래서 ACE는 한 개짜리라서 수물질이에요. 점이 여러 개. 여기는 혼합물이에요. 자, 쭉 따라가는데 결국 점이 여러 개가 딱 있으면 혼합물이 돼. 그래서 점이 B는 두 개가 있고 자 여기 D도 두 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BD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높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 된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로부터 자, 한 개짜리를 가지고 혼합물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거리 비교해서 거리 요거 비교해서 간거리 혹은 높이 비교해서 포함 여부 확인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B에 있는 건 누구야? 여기 거 요거 A 거 있지, 그지? 네. 요거 C 거도 있다, 그죠? 네. 자, 요게 지금 A고 요게 C고, 그지? 요거 여기다 C야. 요거는 E지? 그럼 여기 E도 있다. 그러면은 B에는 A와 C가 섞여 있고 D에는 C와 E가 섞여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알겠어? 같은 거. A가 네. 혼자 C가 A 혼자 순물질이잖아. 네. 같은 높이니까 이건 무조건 A지. 네. 자, 그래서 B에는 A가 있지. 네. 혼자 있는 C가 순물질이지. 아. 그지? 아. 그러니까 C가 여기 C가 B는 A와 C가 섞인 혼합물이고, 자 D는 E와 자 C가 섞인 혼합물이다 이 말이야. 같이 이렇게 무조건 한 개가 있으면 순물질이고 두 개, 세 개 막 있으면은 혼합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기억해 주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순물질은 누구냐 그랬어. 그럼 여기서 점 하나짜리 보면 돼. 하나. 그럼 B, C, D. 요게 B고, 요게 C고, 요게 D야. 네. 그러니까 B, C, D가 그래서 순물질이야. 됐지? 네. 혼합물은 점이 3개 있고 2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혼합물은 A하고 E가 혼합물 되겠지? 네. A에 있는 성분 봐봐. B가 있어 없어? B가 A에 없지? 없어요. 근데 C는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A에 있잖아. 옆으로 가봐야지. 네. 아. 이렇게 쭉 선을 같이 그어봐야 돼. 그럼 D도 있지, 그치? 네. 이렇게 선을 그어봐야 돼. 네. 그럼 E에는 누가 있니? 응? D밖에 없지. 이요. 그러니까 항상 일단 제일 먼저 이거 찾을 때는 한 개짜리. 자, 첫 번째 한 개짜리 기호 확인. 자, 두 번째 선이 안 나와 있으면은 자 여기 그렇지? 한 개짜리 선 긋기. 자, 선 긋기. 됐지? 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혼합물 속에 포함 여부 알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네. 자,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까지야. 자, 그러면 실제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액체 혼합물 분리하기위해서 중장치를 만들었다. 네. 자, A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B에서 뭐예요? A는 그렇겠지. 네. 여기서 기화가 되고 여기는 냉각시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가열을 해주니까 기화가 되고 여기는 물 속에서 냉각을 시키니까 뭐가 되겠어? 액화가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요거는 액화 기화가 바뀌었어요, 기화가. 끓임 쪽 이게 실험 문제에서는 참 자주 나오거든. 네.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준다. 꼭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요거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끓는 점 차이 이용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니은만 오른손인데 밑에 얘기도 같은 얘기야. 자, 여기 끓임 쪽 밑에 구멍이 나 있는 돌이나 유리 조각을 넣었어. 그래서 갑자기 훅 끓어오르는 걸 막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 내용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림상에서는 자 여기 있는데 A가 끓는 점이 자 봐봐 A가 끓는 점이 낮다라고 했지. A가 낮지. 네. 그럼 A가 낮은 놈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A가 먼저 끓어 나온다, 그지? 네. 자, A가 먼저 끓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하고 안 된다. 이거 확인한 거잖아. 자, 이때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자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나온다, 그자? 네. 주로. 근데 뒤에는 다 나오고 나니까 물밖에 안 나오지. 네.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럼 요 에탄올과 물 예를 들면은 에탄올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량의 물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됐지? 그렇지만 여기는 에탄올이 없기 때문에 물밖에 못 나온다. 뒤에는. 됐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3번. 이게 시험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증발이 아니고 자, 증류탑이라고 해요. 네. 응? 이 증류탑은 자, 결국 증류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 증류탑.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는 거, 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가솔린이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솔린, 뭐 나프타, 이건 또 세부적으로 나프타를 분리까지 해놨는데 가솔린과 자, 나프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프타를 합칠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멘트가 이거야. 끓는 점이 어떤 게? 낮은 놈이 어디서? 응? 끓는 점 낮은 놈이 어디서 분리돼요?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분리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 꼭 기억하자. 낮은 물질이 위쪽에서. 됐니?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끓는 점. 다시. 끓는 점. 낮은 물질 위쪽에서 먼저. 알겠죠? 끓는 점이 낮은 놈이 위쪽에서 먼저예요. 낮은 놈 위쪽 먼저예요. 낮은 놈이 위쪽에서 먼저. 꼭 외워야 돼요. 네. 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아니라 아스팔트는 가장 높은 거죠. 제일 아래쪽이니까. 자, 원유는 끓는 점이 서로 다른 물질의 혼합입니다. 원유는 혼합물 맞습니다. 그리고 LPG는 가장 낮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리되어 나온 것도 뭐야? 혼합물이다. 네. 그러니까 가솔린도 혼합물이라는 얘기야. 어? 네. 그래서 분리되어 나온 것도 혼합물이다. 왜냐하면 끓는 점이 범위라서. 범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정해, 일정하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일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분리되어 나온 것도 혼합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4번은 자, 야하고 야하고 밀도 중간 자리를 찾아야 돼. 이게 제일 귀찮아요. 맞죠? 네. 왜냐면은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자, 밀도를 다 계산했어. 네. 그래서 중간 정도 밀도를 찾아낸 거야. 네. 그지? 그래서 밀도 계산해서 중간 정도 찾아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접 해봐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분별 깔때기라고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 요거 실험을 할 때 자, 요거는 끓는 점이 아니라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끓는 점이 아니고 밀도고요. 물과 식용유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자, 용해도 차이가 있고 밀도 차이고요. 섞이면 안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밀도가 큰 게 비커에 모인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계산하는 게 고체량이 가장 많은 거 그랬어. 석술제는. 많은 거는 제일 급한 거지. 그지? 네. 제일 급한 거. 그래서 이거는 급한 거 찾기예요. 자, 그 제일 급한 게 질산칼륨이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이런 얘기들로 가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도핑 테스트 간단하고 적어도 분리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다. 자,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는 모두 같은 게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 이게 쓰이는 원리라고 하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네. 자, 그다음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혼자 있는 거 먼저 찾아야 돼. 요 라인이 B야. 그지? 네. 요 라인이 C야. 요 라인이 E야. 지금 내가 한 순서를 잘 봐요. 혼자 있는 거 먼저 표시했어요. 네. 그리고 땡땡땡땡땡땡 꺼가지고 아, A에는 B도 있네. D에도 B도 있네. 땡땡땡땡땡땡 꺼가지고 아, 여기 C도 있네. 여기 C도 있네. 땡땡땡땡땡 꺼가지고 E도 있네. 그래서 A는 B, C, E가 있고 자, 여기 D에는 B하고 C가 있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선 끊고 표시 먼저 표시하고 선 끊고 포함 여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B, C, E가 순물질이었다. A에는 B, C, E가 있었어요. C, E 틀렸죠. 그죠? 네, B, C, E 다 있습니다. B는 C보다 0m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 B가 지금 멀리 못 갔죠? 네. 네, 그래서 자, 멀리 간 C가 빠른 거죠. B는 빠르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내용 알겠어요? 네. 네,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이런 얘기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하는데 이제 특성 다양한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제 뭐냐면은 다양한 분리 방법인데, 자, 이게 이제 얘를 정말 잘 외워야 돼. 사금 채취는 밀도예요. 성질 쓰는 거야. 자, 바닷물 식수 만드는 거 아까 얘기했죠. 식수는 끓는 점이에요. 맞죠? 기름 제거 밀도예요. 벽시 밀도예요. 자, 키 사용하는 것도 밀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닌 거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얘를 정말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나오는 얘도 중요하고 아니면 자, 일단 일반적인 얘들 전부 다 암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눈에 익혀두면 돼. 그러니까 혼합물 분리는 자, 요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해도를 이용해서 속출량 계산하는 것이 같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밀도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밀도를 계산해서 중요한 값 찾는 거, 그게 또 빨리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